세상이 한 번씩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정치판도 예.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격변의 시대가 있는가. 그래도 김 의원님은 격변을 많이 겪으신 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정당사를 좀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네. 유력 후보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네.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신익희 당시 이승만 당시 네. 후보 자유당 후보하고 붙는 그 신익희 후보 같은 경우는 1954년도인가 그랬죠. 네. 이게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냥 사고로 네.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조병국도 예. 대표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위암 때문에 미국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네. 수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재선할 때 그냥 흔히 말하는 건식이라 그러죠. 건식. 그냥 대통령이 된 네.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네. 이제 대법원에서 어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가지고 네. 사실상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은 무죄 추정 원칙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어떤 경우든 유죄에 걸맞는 양형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갖다가 흐리게 했다. 네. 그건 대단한 잘못이다. 네. 국민의 선택권 기본권을 갖다 한마디로 훼손하는 행위다. 야, 대법 선고가 엄정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조기 대선 6월 3일에도 네. 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례적으로 선고기를 이렇게 상당히 대법에서 네. 앞당겨가면서 이런 초스피드를 낸 했나. 거죠. 네. 정말 초스피드입니다. 이렇게 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받은 저 사항이 네. 대법 선고만은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최중심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걸 대법의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주권자인 국민들이 네. 그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 건지 그냥 암흑천지에서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를 강명천지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체제에서는 이거 뭐 사법 쿠데타라고 지금 현재 뭐 이름을 짓고 뭐 엄청난 지금 뭐 정치 보복이다. 무슨 네. 법원이 정치 보복을 할 그런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정말 이 천재 일우에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게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여기서 과연 이제 이 정말 하늘만이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이 이걸 갖다 뭐 이재명 사퇴하라, 이재명 또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라. 네. 만일 이재명이 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제 곧바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의 그 민주당 후보직을 유지할 것이냐. 네. 대법 입장에서도 최소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조기 대선의 입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5월 10일, 11일 양일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열을 앞두고 예. 그래도 대법 선고를 내려줌으로써 네. 민주당에게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말미를 줘가지고 네.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들의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자연스럽게 만들 것인지 이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저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도 네.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감내하면서도 국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한 그런 결심을 저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자신들이 이번 대선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두고 또 우리가 후회할 일이죠. 네. 근데 말씀 중에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이 지난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줬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두 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장동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도 예. 자기가 이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한마디로 압박에 못 이겨서 서인권자인 자기가 네. 성남시정 시절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책임을 완전히 정부에게 전가를 해버렸어요 네. 당시. 예. 근데 이제 아무리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고 또 자기는 또 지난 대선 공관에서도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를 했지만은 네. 이거 전혀 국토교통부가 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는 재량권 시장이 재량권이라 그랬지 이걸 갖다 국토교통부가 회파한 그런 공문의 사실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그걸 유죄를 받는데 2심은 그거는 뭐 한마디로 자기의 뭐 주관적 입장일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인식, 해가지고 인식의 뭐 의견 뭐 그런 거죠. 표명이라는 그랬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준 거죠. 또 이제 김문기 처장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거. 그 전체 사진 찍은 걸 갖다 4명만 짜집기 조작한 사진이고 마치 골프를 안 찍은 것처럼 그 사진을 가지고 이 조작된 사진 이걸로 가지고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자기는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유죄로 또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유죄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허위사실 내 그런 유죄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대법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오늘 이제 대법 어제 선고 내용을 갖다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신속하게 이게 다시 회부가 됐어요. 네. 오늘 송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쪽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재판부가 결정될 것 아, 그렇군요. 같은데 네. 그러면 그 그럼 6월 재판부는 3일 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네. 대법원 정도의 재판관들의 대법 재판관들의 그런 정도의 판단을 네. 서울고법에서도 존중한다 그러면은 네. 이 대법의 이번에 선고 취지라는 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측면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말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법원은 또 논란에 불소추 특권 대통령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 가지고 또 논란이 엄청나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예. 이 사안을 바로 잡고 가자는 거거든요. 이번에 법원의 취지가.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김성태 의원을 만나니까 갑자기 이번 사태에 대한 저희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이 사라진 것이다. 암흑천지가 광명천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석간 일면 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확대가 지금 잘 안 되면 제가 이걸 보이시는군요. 대법 불복 민주당 대법관 탄핵해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에 봤던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걸 또 발의를 했고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를 했고요. 대법관 탄핵 그리고 수사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된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10명의 대법관을 가리킵니다.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러니까 이러는 이제 겁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제 후보 중심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권을 잡은 걸로 네. 그렇게 인식하고 어찌 보면은 부자 몸조신 네. 표정 관리에 연연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이재명 후보가 한 2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갖다 벗어나면서까지도 중도 보수로 지형을 확장하면서 네. 국민 통합을 주창하고 네. 또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그 뒷날 동작도 국립묘지에 선영들 참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모욕도 참배를 마쳤어요. 그랬어요. 사실상 깜짝 이 놀랐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네.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 예. 또 좌파 우파의 논란의 항상 중심에 서 있는 그랬죠. 그래서 건국 논쟁이 또 벌어지고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이재명 대표가 가서 참배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예. 우리 보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태준 전 뭐 포스코 명예회장까지 예. 물론 이분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으로서 상징하는 바가 크죠.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재명 후보의 당시 그런 뭐 강폭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국가 국민 통합 네. 그리고 안정 음. 이 심리를 갖다 심어주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네. 상당한 부분 그런 강폭 행보가 먹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 무당층이 끝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중도 무당층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강폭 행보에 따라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친격적인 어떤 그런 뭐 정책적인 접근도 해더라고 심지어 보수 진영의 그런 뭐 핵심 어젠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속제, 아, 예. 예? 예. 기업 감세 이런 것까지 뭐 자기가 막 다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도층도 많이 이제 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네. 이 분위기가 좀 쏠리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걸 간밤에 그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한 방에 다 차버렸어요. 결론은 다 날라갔어. 본색을 드러내게 했다. 다 날라. 그왜 아니 박찬대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예. 이재명 지금 대표 대행인데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어젯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갖다 탄핵해라. 그건 이 정말 조치는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시 아니거나 의지 아니고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내 일부 이거 앞으로 대선 앞두고 이런 부분 이게 대단히 또 역풍이 불 수 있다. 상당한 논란과 반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젯밤에 밀어붙였다고. 저는 그런 네? 자충수를 둔다는 그리고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식 이해가. 국회의장이 네. 그냥 추경 예산안 처리도 하고 난 뒤에 예정에 또 어떤 안건을 갖다 그대로 뭐 상정을 시키면서 의원식 의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런 인상을 줘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이 제1당 이 거대 국회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까지 잡으면은 이미 봐요. 어제 대법 그런 이제 선고 결정 나고 난 이유니까 10명의 그러니까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거기에 찬성한 이 대법관들을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간밤에 어떤 법안을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준비했느냐.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같이 그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즉 그 말은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으로 6월 3일 날 당선되고 나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네. 형량을 쉽게 말하면 결정하지 말고 중단시키라. 대통령 임기 결정할 때까지는 대통령에 관한 재판을 모든 걸 중지해야 된다. 대장동, 백현동, 예? 성남 FC고 뭐 대북 송금 뭐 전부 다 이제 이 재판 다 중단시키라. 이런 법안을 지금 어제 발의를 했어. 결론 이 사람들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한덕수 대행 사퇴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어제 또 뭐 탄핵한다 그러니까 던져버렸죠. 네. 올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금 대대행이 돼 있잖아요. 네. 대행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 관련 의결 정족수는 15인에서 30인으로.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15에서 30인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위험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밤새 이 친구들이 결국은 벌릴 일들이 조금 이제 이번 주말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겁니다.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런 걸 국회에서 만일 가결을 해가지고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방망이 때렸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갖다 국회에서 의결한 이 법안을 대통령 제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응은 네. 그럼 그 국무회의에 쉽게 말하면 요건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말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민주당 후보가 되더니 이렇게 보수 진영에 그런 추앙받고 있는 대통령들 매혹도 참배를 하고 또 중도 보수로 자기는 실용주의적 실사구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절대 국민 통합을 중시하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많이 그냥 이재명이 그렇게 저 범죄자가 아니구나. 저분이 그렇게 정치 보복을 통해서 저렇게 재판은 지금 계류되고 있고 검찰 수사는 많이 받았지만 네. 저분이 그래도 괜찮겠네 이런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간밤에 이분들이 딱 본색이 딱 그대로 예가 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5월 12일 이제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권은 파괴되고 헌정 질서는 지금 현재 마비되고 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앞당겼다. 어제 민주당 보십시오. 어제 어청은 열렸지만은 한 사람도 이 대법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의 결정을 갖다가 인정하지 하려고 하는 집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이대로 고다. 우리는 근데요? 죽어도 이재명 고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 교체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후보 교체를 포함한 플랜 B 얘기가 꿈틀거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제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 내일 연휴 동안이라도 민주당에서요? 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론은 이 민주당의 변화는 내일부터 이제 황금 연휴가 또 시작되는데 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여론이 네.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만들어지고 네. 오늘 지금 오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그리고 이재명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인 아마 여론조사가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 과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저런 지지라는 것은 대법의 최종심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네. 대법에서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네. 피선거권이 박탈될 이유가 없어요. 네.
사실상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한 부분은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네. 이재명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이미 이를테면 범죄자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명확히 공직 적객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를. 네. 그 이런 사람이 국민을 속이고 헌법기관을 넘보는 것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국민적 판단과 여론을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 최종식을 남겨두고 국민 여론을 이번 조기 대선에서 형성한 부분하고 어제 이제 대법에 그런 선고가 있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판단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유의할 유일하게 만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게 국민 뜻 정서를 맞추려면 우리가 참 어렵지만은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그나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지율이 예. 가령 30%대로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보이면 그때 플랜 B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40%대가 아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50% 그렇게 됐어요. 초반대까지 네. 지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왔었죠. 예. 그렇지만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중도층 그러니까 무당층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과연 12.3 비상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심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지원내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해서 사실상 행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구나. 이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법에서 이제 이런 선고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민주당 저런 이재명을 뽑아가지고 또 그냥 그러면 대법에 앞으로 선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이걸 대선 기간 안 아니면은 후라도 분명히 나올 건데 이거는 분명히 유죄 취지로 나올 건데 그럼 그때 조기 대선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다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이른바 정치 테마주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치 테마주 예를 들면 상지건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오늘 장에서 20% 이상 네. 대폭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한덕수 후보의 테마주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사흘 동안에 벌어진 일. 어제 대법원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이 있었고 오늘 한덕수 후보의 대선 출마가 있었고 내일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오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이 사흘 동안에 우리나라 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요동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대목을 저희 김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에서 이제 숫자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 중에 이재명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듯 했던 그런 중도층이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몇 %나 될까요? 중도층이 그러니까 한 30에서 35% 정도 보는데 네. 여기서 한 10% 정도가 사월 중순부터 이동이 시작됐었어요. 예. 그래서 올 초순 그러니까 사월 말 정도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그냥 50%대가 넘어가요. 그게 다 중도층의 변화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중도 무당층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중도 무당층이 30%, 35%대 되는 게 18%대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대세로는 굳어져 가는구나 이러고 있던 차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의 대법원의 그 판단은 이미 사법적으로는 유죄가 명시된
범죄자입니다. 이재명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피고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공직 적격성이 없다는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 어제 이루어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 이재명의 어떤 이 양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헌정 질서나 또 사법 체계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해줬죠. 네.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전부 재판 중지법까지도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다고. 네. 이게 정상적인 법이냐 이거예요. 정말 기가 찰 일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만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상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입법 네. 독주하고 있죠. 예. 지향적 대통령 권력. 이분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개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자도 안 오직하면은 보내고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거는 반 이재명과 개헌 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헌도 이미 그냥 반대하고 있는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지향적 이 쉽게 말하는 철권 통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 우려, 법치주의의 그런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예고편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월 말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예. 5월 1일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급전직하로 지금 상황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티기고 네. 그리고 정당과 국가 국민 전체를 뭐 혼란에 빠뜨리더라도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도덕적 양심이란 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러면은 헌정유기, 헌정질서 혼란, 국정 혼란 이게 뻔한 겁니다. 이게 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이 민주당의 강성 지층이라든지 또는 뭐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노조라든지 여기가 또 이제 광장에 쏟아나오고 길거리를 메우고 결집하고 또 나라를 흔들리게 하고 이런 현상 혹시 안 빚어질까요?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뭐 노사 대화 타협도 중시하는 그런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제 특히 한국노총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이재명 이미. 민주당 후보의 그냥 선대위 출범식 때 네. 바로 이재명 후보 옆에 서서 네.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 네. 위원장 자격이 됐죠. 네. 한국노총이라는 저는 엄청난 노동단체 조직에 또 이재명 지지를 위한 선대위를 별도로 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지금 현재 한국노총의 이런 노동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건데 네. 벌써 특정 정치 세력들과 이렇게 편향적인 노동운동이 되어져 버렸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전조곡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법원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가 법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법원을 이야기합니까? 이 법원의 결정마저도 그냥 사법 구태타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보복이다. 대한민국에 할 일 없어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정치 영역에 왜 자신들이 들어옵니까? 본인이 공직선거법상 범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1심에서는 유죄 판단했고 2심에서는 무죄한 부분을 최종 시민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항소심 결과가 법리에 오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오해가. 예? 네. 그걸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사법 구태타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 보복을 거기다 갖다 들이댑니까? 네. 만약 여기에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길거리에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냥 용서하지 않죠. 이 부분은. 그런 우려는 안 해서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쯤 전인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했고 다시 한 달쯤 뒤인 5월 1일 날 대법원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퇴출시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헌재와 대법원이 한 달 사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웃, 이재명도 아웃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4월 4일 헌재의 이제 심판 결정은 네,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에 대해서 네, 쉽게 말하면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인용을 함으로써 네,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서 행사한 통치 권한이 비상계엄이라 그러지만 네, 그건 잘못된 거다. 헌법을 위배한 거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나고 끝나버렸어요. 네, 우리 국민의힘은 그걸 승복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네, 분명히 했어요. 근데 어제 5월 1일은 참 공교로운 날이에요. 네, 4월 4일은 양력이고 예, 음력으로 어제 5월 1일이 4월 4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4월 4일은 음력 4월 4일인데 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 골병 들은 날이죠. 골로 네. 간 날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골로 간 날입니다. 예.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 266조인가요? 네. 226조인가 그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상에 이렇게 대법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재명은 사실상 피선거권과 국회의원직까지도 이제 상실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 이제 것이냐 얼마 남은 문제일 뿐. 거냐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도 전원 합의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 불복한다? 음. 이게 이제 국민 상식이 어떻게 이제 네. 작동되는지 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방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진영보다 저 어찌 보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의 범죄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저 민주당이라는 집단에게 국민들은 더 많은 국회의원 의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다수 의석 일당이 돼가지고 이재명 개인의 범죄 행위를 덮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입법 권력의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입법 권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권력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협치라는 게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이제 결론은 과도한 입법 권력이 있지만은 국민이 선출해서 만들어준 그 권력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겁니다. 이제는 이재명을 법원이 이제 선고를 통해서 네,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상의 공직 후보자로 설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국민들이 보유한 그런 입법 권력 가지고 대통령 재판 중지 법안까지 지금 상정하면서 그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겠다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처절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만든 집권 세력 정당으로서 지난 3년 동안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정치를 실종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고 또 대호각성하는 그런 변화와 쇄신, 혁신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이런 때 괜히 우쭐하거나 분위기 반전이 왔다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대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 이러면 또 이게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저렇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사법 체계 마지막 체중심인 대법원이 네. 이재명에 대해서 저 부분은 쉽게 말하면 피고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범죄자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이 보수 진영 국민의 힘이 정말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국민들은 국민마다 변화한다.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지 않는다. 네. 상황과 국민마다 국민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그래서 여론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지켜보셨지만 내일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이제 최종 두 후보가 어떤 연설을 하며 거기에서 확정되는 후보가 또 어떤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인가도 지켜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5월 4일 날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때 이제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번 이제 일요일, 예. 월요일 예. 아마 5월 4일, 5월 5일. 오전까지 이렇게 돌리면 월요일 오후에 이제 여론조사 나옵니다. 5월 5일 오후에. 예. 여러 지금 이제 벌써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요,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어렵겠구나. 윤석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끝까지 씌워가지고 이 가게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민주당을 향해서 후보 교체하라 자꾸만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 저쪽에서 목소리가 자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가 그 대신 핵심의 노력을 해야죠. 혁신의 노력을 그냥 우리가 있어.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변화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 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정 부분 선을 끌 거는 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제일 위험한 게 윤석열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은 끊임없이 후보가 되는 것도 내란 세력들 심판하자는 것. 어제 대부분의 저는 선거 결정도 내란의 연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대법관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게 무소불위의 한마디로 가거에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김 그 의원님 백정의 칼보다 더 무서운 지금 이제 입법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죠. 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명쾌한데 국민의힘이 실천하는 데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런 때 정말 국가를 위하고 우리 보수 진영을 위해서 우리도 참 정말 정치에서 소신으로 책임질 때 좀 책임지면서 이때 자정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분명히 저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미국과의 관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못해서 자정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아마 될 거예요. 계속 그 지점을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저런 대법의 사법적인 판단 결정이 있어가지고 저런 정치적 또 위기를 맞이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